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기묘한 도시 풍경은 전통 건축의 규칙을 거스릅니다. 사회는 땅 한 조각 없이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블랙워터 강 좁은 수로를 지납니다. 놀라운 활력을 발견합니다. 절망과 지혜를 오갑니다. 마나우스의 수상도시는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초는 통나무로, 길은 어두운 강물입니다. 현지인과 방문객들은 이곳을 브라질의 베네치아라부, 수천 가구가 강 위에 삶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차 대신 들리는 건 네비타의 낮은 윙윙 소리입니다. 작은 선의 모터가 달린 나무배. 어딘가로 가려면 배를 탑니다. 그게 통합니다. 고장나거나 위태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제대로 작동합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떠다니는 교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칠판을 타고 다니는 선생님들. 가톨릭 교회들은 일요일 아침마다 종을 울립니다. 소리가 물 위로 퍼집니다. 밤에는 복음주의 교인들이 정글에 울려 퍼지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동네 가게에서는 쌀, 비누, 식용유, 사탕, 싱싱. 일부는 냉동고와 제한된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마을 축제 전 붐비는 떠다니는 미용실도 있습니다. 어두운 물 위 술집과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 나무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생선 스튜를 먹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요? 계속하기 전에 어디서 보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상경제의 기반은 어업입니다. 가족들은 해 뜨기 전 작은 나무보트를 타고 나갑니다. 어두운 물에 그물과 낚싯줄을 던집니다. 투코나레, 탄바키, 피라로쿠, 수루빔을 잡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식량으로 쓸 만큼만 잡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획물을 수상시장에서 팝니다. 또는 물고기를 마나우스 시내로 가져가는 중개인에게요. 고된 육체노동이자 불안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꾸준하며 전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주변 숲이 더해집니다. 아사이베리는 손으로 수확돼요. 브라질 너트, 바나나, 파푸나, 쿠프아수는 정글. 신선하게 판매되거나 주스, 잼, 과자 등으로 가공됩니다. 카사바 가루, 타피오카, 수제 비누를 만듭니다. 대대로 전해진 레시피로 만든 사탕. 이것들은 단순히 식료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화적 유물입니다. 그들은 지식이 살아남는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다음은 여성들입니다. 수상도시 여성들은 지역경제의 주역입니다. 그들은 현관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웃에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발도 합니다. 수공예품을 거래합니다. 요리하고 청소하며 아이들을 키웁니다. 동시에 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많은 주민들도 통근합니다. 매일 아침 보트들이 수상도시에서 마나우스 부두로 노동자들을 실 건설 일을 하러 도시로 갑니다. 가사일과 장사. 매일 저녁 물을 건너 수상 가옥으로 돌아옵니다. 짧은 뱃길과 엄청난 사회적 거리로 나뉜 두 세계입니다. 솔직히 이 삶이 예상보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며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전등 스위치를 켜면서 아무 일도 없다면 어떨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에게 이런 것들은 그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수상도시에서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수 시스템이 없습니다. 화장실 오수는 처리나 여과 없이 강으로 바로 흘러듭니다. 음식,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같은 강이
목욕과 요리용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에 열린 하수구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압니다. 매일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식수는 매일 위기입니다. 일부 가족은 폭풍 후 때 빗물을 모읍니다. 지붕 위 임시 탱크에 보관합니다. 다른 이들은 천으로 강물을 거르거나 연료가 있을 때 끓여 마십니다. 많은 이들은 강물을 직접 마십니다. 박테리아, 중금속, 끊임없이 지나는 보트에 연료 찌꺼기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이 전부라면 마셔야 합니다. 생수를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많은 가족에게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를 몇 시간씩 모읍니다. 고람석 지붕에서 떨어지는 귀한 자원처럼 다룹니다. 다음은 전기입니다. 아니, 끔찍한 대체품입니다. 수상도시에는 공식적인 전력망이 없습니다. 대신 불법 연결망이 존재합니다. 현지에서는 가토스라 불리며 이는 고양이를 뜻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절연되지 않은 임시 전선입니다. 본토에서 물 위를 가로질러 수상가옥의 현관까지 뻗어 있습니다. 강 위에 위태롭게 얽힌 채 걸려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모두 나무로 지어진 마을에서 이 전선들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화재와 감전에 어떤 가족들은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등유 램프를 사용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집들에는 밤이 되면 완전히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르게 생각할까요? 다음번에 수도꼭지나 전등을 켤 때 한 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2시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쓰러집니다. 숨소리가 이상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1초가 급합니다. 전화를 들고 앰뷸런스를 부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도움이 옵니다. 휴대폰을 치우세요. 앰뷸런스를 치우세요. 길을 없앱니다. 모든 것을 어두운 물로 바꾸세요. 목선. 이웃도 깨어있을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수상도시의 위료 현실입니다. 수상진료소는 없습니다. 긴급 대응 시스템이 없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각한 부상, 난산, 생존은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웃이 배 엔진을 걸 수 있습니다. 어둡고 좁은 수로를 헤쳐나갑니다. 선착장에 가려면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지. 병원 이송, 도시 건너편에 여기엔 행복한 결말이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버티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수위가 너무 낮아서 아니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밤에 수로가 너무 붐볐거나 그들은 이웃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에 소외된 대가입니다. 모두를 보호해야 할 자원봉사 의사들이 가끔 방문합니다. NGO나 종교단체에서 제공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배웠습니다.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다. 상처 관리에 주사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립니다. 실질적인 도움마저 너무 멀 때 정부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인프라가 없는 곳, 모든 기본 서비스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 없거나 임시방편입니다. 별표, 없거나 임시방. 특별한 것,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동체, 집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웃들은 먼저 나섭니다. 통나무와 통을 싣고 옵니다. 다시 들어올립니다. 보트 모터가 고장 날 때 수로 한가운데에 누군가 도구나 예비 부품을 가져옵니다. 대홍수가 닥칠 때 오긴 옵니다. 주민들이 떠있는 발판을 함께 보강합니다. 밧줄을 함께 손봅니다. 집 밑에 부력재를 더 답니다. 함께합니다. 공지는 필요 없습니다. 모두 생활합니다. 집들 사이에 쓰레기가 쌓이면 가족들이 공동 작업을 합니다. 마을 청소의 날, 일부는 공동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생계를 위해 판매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웃에게 퇴비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또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정부 사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사입니다. 아무도 안 할 테니까요. 오실라블, 서머즈 이프 카운팅 파티클스. 선생님들이 계셔서 학교는 문을 엽니다. 배로 멀리 다닙니다. 가려면 학생들이 침수된 수로를 노저어 갑니다.
매일 아침, 날씨와 상관없이 교육을 이해하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 이 공동체는 단순히 물 위에 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물, 사회 공동체입니다. 상부상조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깊은 이해. 이런 곳에서 내일이 있으니 오늘 돕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왜 이곳에? 왜 짓기로 했을까요? 물 위의 삶은요? 20세기 초로 돌아가 봅니다.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의 주도 마나우스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무붕으로 이 정글 외딴 곳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테아트로 아마조나스 오페라 극장은 금박돔과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지어져 열대우림 한가운데서 그 부를 기념했습니다. 고무재벌들은 대저택에 살았습니다. 도시는 번성했지만 순식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합성 고무 개발과 브라질 고무 독점 붕괴로 도시는 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이주민, 강변 주민, 농촌 노동자, 극빈층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이미 마나우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립되었습니다. 도시의 땅은 비싸고 엘리트들이 장악했습니다. 정식주택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이 도시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일한 무료 공간을 찾았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이가라페스, 어둡고 좁은 도시를 관통하고 둘러싼 수로들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아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수상 가옥이 나타났습니다. 낭만적인 실험이 아니라 대안적 삶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려던 이들의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풍화된 벽과 햇볕에 바랜 나무, 엉킨 전선이 어두운 물 위로 보이는 것은 단순히 동네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학적 흔적입니다. 한 세기 빈곤, 이주, 그리고 끈질긴 인간의 거부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의 수상 도시는 가장 진정으로 특별한 인간이 방문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 행성에서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 존재를 모릅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 이해해야 할 점입니다. 유일한 진입로는 물길입니다. 작은 나무보트나 빠른 모터카누인 보아디라를 탑니다. 마나우스 중심부에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섭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럽습니다. 도시의 소음, 오토바이, 경적, 공사 소리가 뒤로 사라집니다. 배가 좁은 수로로 들어서면서 그리고 오직 소리만 남습니다. 모터, 물, 그리고 정글에 운이 좋다면 아마존에서 우는 종종 그저 조용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정에 동반자가 있을 것입니다. 분홍 강돌고래, 즉 보토는 신화나 관광, 명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웃입니다. 그들은 배들 옆에 스스럼 없이 친숙하게 나타나 마치 수세기 동안 그래온 듯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홍빛 피부가 눈에 띕니다. 거의 물결표인 듯한 불빛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머리 위로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외가리, 물총새, 앵무새, 가끔 하피 독수리의 그림자,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소리들이 뒤섞입니다. 어떤 기록으로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방식입니다. 느껴집니다. 여기만큼 수상도시가 나타납니다. 통나무 받침집, 칠해진 통들, 바랜 파랑, 노랑, 초록으로 잔잔히 오르내립니다. 물살에 따라 창문 사이 널린 빨래, 현관에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발을 강물에 들이우고 아사히를 파는 여성, 작은 배로 천천히 노를 젓습니다. 집들 사이로 값을 부릅니다. 홍수기에는 가까워집니다. 초현실적이에요. 배를 타고 바로 침수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과 포숲, 나무 줄기 사이를 오가며
수미터 물속에 서 있는 발밑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뿌리 사이를 지나갑니다. 위 나뭇가지에서는 원숭이들이 지켜봅니다. 강과 숲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은 세상 속을 움직입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죠. 건기에는 석 달 전 물속에 있던 모래톱 위를 걷습니다. 3달 전 강조개와 매끄러운 돌을 발견하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안데스 산맥에서 온 것들입니다. 카이만 악어들이 일광욕하는 것을 봅니다. 진흙 둑에서 천적이 없는 동물들의 느긋한 자신감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 떠다니는 도시는 조용하고 특별한 삶을 이어갑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카메라를 위해 그들은 이렇게 삽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자 유산이며 그들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 그 완전한 현실감이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점입니다. 여행자로서 경험할 것입니다. 여정이 끝나기 전에 이 이야기의 지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해해야 하니까요. 이곳의 지도상 위치, 앞서 말한 모든 것을 더욱 경이롭게 만듭니다. 떠있는 도시, 닿을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밀림 깊은 곳, 문명과 멀지 않습니다. 카누로, 최대 규모 중 하나와 나란히 존재합니다. 브라질 전역의 도시, 아마존, 마나우스, 200만 명 이상의 도시, 쇼핑몰, 대학교도, 국제공항, 그리고 한때 상징했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육워즈, 식민지부의 정점. 마나우스는 가장 극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지구상의 지리적 교차점입니다. 두 곳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거대한 강들이 만납니다. 히우 네그루, 물빛이 검습니다. 홍차 같습니다. 솔라모이스는 흙탕물로 뒤덮인 흙탕물 강, 카페 올레. 이 두 강이 만날 때 바로 섞이지 않습니다. 수킬로미터에 걸쳐 두 가지 뚜렷한 색이 나란히 흐릅니다. 밤낮이 나뉘어 현지인들은 모임이라 부릅니다. 물의 가장 물결표 중 하나입니다. 경이로운 자연현상. 세계에서 수상도시는 작은 수로에서 발전했습니다. 이 큰 강들에서 뻗어나오는 이가라페스, 이 좁은 수로, 풍경을 굽이쳐 흐르며 숨겨진 것처럼 순환계, 연결하는 정글에서 도시로 과거, 현재까지 주요 수상 지역은 에두칸도스, 사오레문도, 카슈에이냐. 이 물길에서 나타났다. 수십 년간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갈 곳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리우 네그루에 대해 특히 About Rio Negro Specifically 할 실랍을. 어두운 색은 부패물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배출되는 유기물, 숲, 탄닌과 부식산, 물을 진하게 물들이다. 거의 불투명한 흑갈색. 하지만 이 화학작용에는 예상치 못한 이점, 산성에 리우 네그루 강의 낮은 영양분 물은 모기가 서식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다른 아마존강보다 유충이 살 수 없습니다. 즉, 말라리아와 댕기열로 악명 높은 이 지역에서 수상도시는 흙강 위에 지어져 실제로 자연적 생물 방어 체계를 주변 정글과 달리 갖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강이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면에서는 다른 곳보다 안전합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리우 네그루 강의 수위는 건기와 우기 사이에 최대 14m까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14m입니다. 4층 건물 높이입니다. 홍수가 나면 아가라페스는 넓어지고 숲은 물에 잠깁니다. 수상가옥은 수위와 함께 새로운 수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그것이 바로 설계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건기에는 변화가 똑같이 극적이지만 반대로 일어납니다. 모래톱이 물 위로 드러납니다. 임시섬처럼 배가 다니던 곳에 진흙길이 나타납니다. 수로가 좁아집니다. 도시는 위축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그랬듯이 적응합니다. 늘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가라페스의 어두운 수로부터 붕괴된 고무 경제까지 그것들을 만든 떠다니는 학교와 교회부터 불법적인
강위에 걸린 전선까지, 분홍 돌고래부터 피라리코까지, 아사히를 파는 여성들부터 현관에서 깨끗한 물을 경험 못한 수돗물 없는 가족들까지.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측정합니다. GDP로 발전을, 인프라로, 수로, 건설된 고속도로와 병원, 개원수, 메가와트 전력, 생산량으로. 우리는 전체 고안된 측정 시스템, 사회의 문명도를 알려주는 얼마나 발전하고 현대적인지. 하지만 그 수치들은요? 학교를 지은 공동체는 정부 지원 없이 유지됩니다. 진료소 없는 의료, 은행 없이도 경제를 유지했습니다. 기관 없이 문화를 보존했습니다. 100년 이상이요? 무슨 단어를 쓸까요? 외면당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모든 시스템에 의해 is accurate but a bit wrong. 붕괴 대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창조로, 아마존의 수상 도시, 흔히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취에 대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수상합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야 뉴스에 나옵니다. 사진에 담을 만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일궈낸 것에 대해 그들은 더 부족함으로 동정받습니다. 그들이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없는 곳에서 대부분의 필수적인 것은, 모든 것을 갖춘 현대 도시, 모든 기관들도 조용히 잃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존이 달린 다른 이의 위지입니다. 공동체는 정부, 포스터 속 단어가 아닌 매일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집이 가라앉지 않고 아이들은 학교에, 아픈 이들이 홀로 죽지 않게 하며 어둠 속에서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잊었는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했다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있는 다른 이와도 공유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제가 모든 댓글을 읽고 무엇이 와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알림벨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최고의 행운을 빕니다.